네일살롱이 노동법 위반 무더기 셧다운으로 한인업소 등 24곳이 영업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허드슨강 터널 복구 예산 편성 거부로 긴급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마존에 밀려 2달 새 4,800여 소매점이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가 오전 10시 이른 점심을 제공해 효율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모든 공립학교에서 국이 없는 월요일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커네티컷 네일업계의 노동법 위반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한인 업소를 포함한 20개가 넘는 네일살롱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11일 커네티컷주에 따르면 노동국 단속반이 지난주 브리지포트, 페어필드, 그리니치 등 8개 타운 39개 네일살롱을 급습해 24개 업소를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해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직원 상해보험인 워커스 컴펜세이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임금 지급 기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등의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됐습니다.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 업소들 대부분은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에 영업 재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적발됐던 한인 업소들은 오버타임 지급 및 보험 가입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업소의 업주는 지난 6일 자리를 비운 사이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 후 노동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문을 다시 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커네티컷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118개 업소들이 노동국으로부터 영업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허드슨강 터널의 복구 예산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절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뉴욕과 뉴저지의 자체적인 긴급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2020년도 연방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도 허슨강 터널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서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는 연방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매일 20만 명이 이용하는 이 터널은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더욱 부식이 되면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양 터널 중 한쪽을 막으면 러시아워 중 75%의 열차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뉴욕주의 예산 배정을 계속 누락시키면서 보수를 요하는 허슨강 터널 공사를 지연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의 시형 아파트 관리 부실도 문제 삼아 연방정부가 관리를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뉴욕주 정부의 적대적인 행보에 뉴욕, 뉴저지 시민의 안전만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을 평정한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경쟁에서 밀린 소매업 매장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유명 신발 유통업체 페이리스 슈소스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저가 신발 판매에 나선 아마존과 경쟁에서 밀려 최근 매출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업체는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2,100여 개의 점포 폐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파산 신청을 했던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 역시 올해 900개 점포의 폐쇄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매업체 줄 폐업은 브랜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도 53개 매장을 올해 닫을 계획입니다. 미국 백화점의 상징으로 꼽히는 시어스도 2017년 150개 매장을 폐업한 데 이어 최근 70여 개 문을 추가로 닫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소매업체 폐업 분위기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소매업의 종말이라고까지 진단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코사이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 2월 폐업했거나 폐업 계획을 밝힌 소매 점포는 무려 4,80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데보라 웨인스 리그 코사이트 리서치 창업자는 올해 폐업 예정인 소매업체 매장은 총 12,000곳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업계 일자리도 크게 줄어 금년 들어 2달간 소매업계에서 약 6,1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다수의 공립교 학생들이 이른 오전 시간부터 점심 식사를 제공해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국이 시내 공립교 1,6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인 908개 교의 점심시간이 오전 11시 이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84개의 학교는 오전 10시 이전에 점심 식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클라라 바튼 고등학교의 경우 1,221명의 학생들이 오전 8시 50분부터 점심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46분씩 5차례의 시간대를 나눠 점심을 먹는데 마지막 시간대 학생들은 오후 1시 56분에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 아침에 점심을 먹은 학생들은 오후에는 공복 상태나 마찬가지여서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클라라 바튼 고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황당한 점심시간 때문에 오후에는 너무 배고파 웃을 힘도 없다고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1학년에 재학 중인 제나바 고드는 음식을 따로 가져와 배가 고프면 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이 같은 문제는 교장 및 경영진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교내 식당 공간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부터 모든 뉴욕시 공립교 월요일 급식에선 고기를 먹지 않는 하루가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1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 등과 함께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9에서 2020 학년도부터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고기 없는 월요일 확대는 학생들의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고기 수요 감소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정부는 지난해 봄부터 브루클린 지역 15개 학교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고기 없는 월요일 메뉴는 채식주의 메뉴로 구성될 예정이며 피자나 그릴드 치즈 등 유제품이 함유된 메뉴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틀 전인 지난 10일 157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의 주인공 에티오피아 항공 보잉 737 맥스8 여객기 기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피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이번에 추락한 보잉 737 맥스8 기종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객기 시리즈인 737의 최신 버전으로 2011년 출시 이후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성공 신화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발생한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추락 사고에 이어 불과 4개월여 만에 같은 기종의 추락 참사가 또다시 일어나면서 기체 결함 여부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락 사고 이후 상당수의 항공사들이 보잉 737 맥스8 기종 운항 중단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당사자인 에티오피아 항공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다른 노선에 투입된 같은 기종의 모든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남미 케이맨 제도 소속 케이맨 항공도 자사가 보유한 2대의 같은 기종 운항을 이날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도 추락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인도네시아도 안전을 문제 삼아 해당 기종의 국내 운항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내선의 경우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총 34대의 보잉 737 맥스8을 운항하고 있어 가장 운용 규모가 크며 아메리칸 항공도 총 24대를 취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 재팬이 미 동부 최초로 퀸즈 플러싱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플러싱 스카이뷰 센터에서 열린 다이소의 오프닝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과 관계자 그리고 주민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스카이뷰 센터의 컨버스 매장 옆에 위치한 4,109 스퀘어피트 규모의 다이소 뉴욕 매장은 주방용품부터 화장품, 학용품, 선물용품, 카드, 전자제품과 액세서리, 스낵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제품 가격은 대부분 $1 99센트며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됩니다. 세이지 야노 다이소 회장은 다이소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높은 상품의 질이라며 미국에서는 7천여 종의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는 7만여 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이소는 일본에 2,800여 개, 전 세계 600개 이상, 미국에 77개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인 복서 드미트리 비볼이 미국 선수 조 스미스 주니어를 꺾고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비볼은 지난 주말 뉴욕주 베로나의 터닝스톤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 열린 세계 복싱협회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5차 방어전에서 심판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비볼은 프로 전적 16승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비볼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펀치로 스미스 주니어를 압박했으며 2라운드부터 비볼이 경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라운드에서 비볼의 연이은 공세에 스미스 주니어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종이 울리며 승부가 판정까지 이어졌으며 경기 후 3명의 심판이 모두 비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볼은 몰도바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복서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비볼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한국 음식 중에서 국수가 제일 맛있었다며 어머니의 모국인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부동산협회가 매년 회원들의 한 해 거래 실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COE, 즉 서클 오브 엑설런스 어워드 시상식이 뉴저지주 라클리 컨트리 클럽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총 635명으로 플래티넘 수상자 62명, 금상 70명, 은상 194명, 동상 309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스티븐 리가 대표로 있는 시랜드 부동산 소속 중개인 8명도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플래티넘 상에는 K서, 은상에는 제키윤, 제이정, 해나리, 연리, 그리고 동상에는 선일이, 맨해튼 매니저 제이슨 심과 펠팡 매니저 신디 홍씨 등이 차지했습니다. 포트리에 본사를 둔 시랜드 부동산은 맨해튼과 팰리세이즈 파크의 지점을 확장하면서 급성장하는 한인 부동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맥더모트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10일 오후 3시경 뉴저지주 스파르타 지역에 있는 농장 근처의 하우스 코너 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황소는 이날 울타리를 뛰쳐나와 난동을 부리다 주인 맥더모트 씨가 먹이를 주고 달래며 소 우리로 집어넣으려 하자 주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맥더모트 씨가 도로에 주차한 SUV 차량으로 피신하자 황소는 차 위로 기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마취총을 발사해 황소를 체포했습니다. 맥더모트 씨는 머리에 6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후 2개월짜리 아기가 잠든 방에 도둑이 침입해 방 안을 뒤지는 모습이 찍힌 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11일 경찰이 공개한 비디오 영상을 보면 이 도둑은 리버데일 지역 23가에 있는 아파트에 화재 시 탈출 사다리를 타고 아기가 잠든 방으로 침입했습니다. 도둑은 방 안을 뒤지다 인기척을 느낀 아기의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자 달아났습니다. 그는 몇 분 뒤 근처의 다른 아파트에 침입해 배낭과 보석, 자전거 등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국세청은 1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의 평균 환급액은 $3,063로 지난해 $3,046와 비교해 $22가량 늘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환급액 규모와 건수는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RS에 따르면 올해 5주차까지의 총 환급액은 $1,424억, 지난해 1,476억 달러에 비해 52억 달러나 적은 규모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전 사태가 나흘을 넘기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전국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 마비 상태지만 양쪽 진영은 서로 상대 책임이라며 대치 중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차 정전으로 통신망까지 끊겨 은행 업무나 결제 기능도 마비된 상태며 지하철도 중단돼 수천 명이 걸어서 이동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10주년작인 갤럭시 S10의 초기 판매가 기존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S10은 출시 첫 주말인 지난 주말 국내는 물론 북미와 유럽,
그리고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1%를 밑돌던 중국에서도 역대 최대 예약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S10이 연 4천만 대 이상 판매되는 대박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곧 죽는 병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최근 조기 진단 노력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항암 치료법도 개발되면서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췌장암 치료에 전념해온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최호승 교수는 이제는 췌장암을 조기 진단하고 제대로 된 항암 치료를 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췌장암 항암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동시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포커스인 제2부에서는 뉴저지주 잉그리드 클립스 박명근 전 공화당 소속 시의원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1부에서는 마이클 COP 전 경찰서장에 대한 막말 파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2부에서는 이제 또 잉그리드 클립스 실반 에비뉴 선상에 유니레버 옛 부지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제일 정말 우리 타운의 가장 큰 이슈고 앞으로 타운의 네.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어 저희들도 참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 네.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 건물이 상용구역으로 허가가 난 곳이잖아요. 원래가 그게가 B3 그 상용구역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 스테이트 로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포더블 하우징 저소득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조금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각 타운마다 다 짓도록 네. 스테이트가 그 강제로 규정한 법이 있습니다. 마운트 로렐 법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통과되면 각 타운마다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지어야 되는 네. 법인데 이제 그게 공터가 생기면은 그렇게 네. 하라는 강제 법규인데 그 유니레버를 디벨롭 하시려고 상용을 했던 분들이 그쪽 자리를 타겟으로 해서 네. 우리 타운이 그 법을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터에다가 짓겠다고 해서 그 중에 이제 야간 처음에는 뭐 800여 채 그러다 680여 채 그럽니다만 20%만 이제 20%만 이제 그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돌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하겠다고 지금 현재 넣고 약간 15개월째 그 업자들과 우리 타운 플래닝 보드 그다음 타운 네. 의회가 법정 공방을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이것 또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봤던 보도에 의하면 이것 또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 그런 역할이 컸다라는 예.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존 공화당의 정책은 네.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되니까 순수하게 어포더블 하우징 아파트만 약 한 뭐 57채를 스타팅해서 출발해서 한 100여 채 안에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따로 짓기 위해서 타운홀 옆에 땅도 사고 몇 동을 지으려는 계획을 지어가지고 그게 이미 시의회에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그다음 플래닝 보드도 통과되고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그 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 다 네. 동의를 했던 상황이고. 네. 근데 이 시의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이분들이 네. 그쪽에 개발업자들하고 딜을 해서 그쪽 그 800 실반 에버뉴에 네. 대단히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을 하는 지금 이제 딜링이 들어갔다 그러고 네. 그걸 지금 현재 진행을 하면서 우리 모든 일반 대중에는 거기를 공개를 하지 않고 네. 있죠. 이런 것들이 밀실 정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더더구나 그것이 그 아파트가 그쪽에 네. 짓게 됨으로 말하면서 우리 타운은 앞으로 그 실반 에버뉴 다른 아파트 업자도 짓겠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네. 왜 전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는 아마 지금보다도 더 많은 거의 한 30% 정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네,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우리 타운에 지금 학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고등학교를 지어야 네.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하나를 1년에 운영하는 35 밀리언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우리가 세금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교육세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집값이 비싸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과연 똑같은 주민세를 그 프로퍼티 텍스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네.
그만큼 집값의 밸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우리 타운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이걸 가장 네. 그 우선적으로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네.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될 일이고 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파당의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습니다. 네, 그 아파트 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나중에 풀어야 할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아파트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 건설사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프라이빗 건설업체 지어서 네. 돈을 갖다 자기들이 메이크 프라핏을 내려고 그러죠. 네. 이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뜻은 우리 타원이 그걸 법에 맞게 개발해서 소소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 법을 갖다 충족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누구 플랜이 좋은 겁니다. 당연히 우리 네. 공화당이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법정 그 투쟁을 하면서 많은 네. 소송비를 졌는데 정권이 바뀌는 말미암아서 그쪽들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방향을 180도로 꺾어서 그 사람들하고 딜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네. 막아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예. 이 크렌잭 시장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네. 당연합니다. 시장은 지금 현 시장은 그것에 그 민주당 측이 끌고 나가는 그 방안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을 갖다 중요한 그 미팅에서도 배제시키고 네. 컨퍼런스도 배제시키는데 이것은 정말 민주당이 그 어떤 폭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몇 사람의 시의원이 과연 시 미래를 갖다 그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이게 시장으로서의 이제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시장으로서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시. 현재로서는 다수당이 그렇게 한다면 특별히 막을 방법이 네.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과정에서 시장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